딱 이틀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6월 3일 오늘 일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내일 월요일 그리고 모레 역사적 순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무엇이 어떻다가 아니라 다들 절박하다. 지금 한 표가 부족하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절대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동, 대구, 울산, 부산으로 강행군을 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고요. 부산역 광장에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역전용사들은 막바지에 최고의 기세로 지금 영남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역전용사 여러분들과 함께할 세 분의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와 소개하겠습니다. 허나 전개혁신당 대표, 민주당의 열렬당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신입당원, 예. 네, 열렬한 용사, 예. 네, 용사 허은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딱 복장도 일부러 저희들이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허나 전 대표가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럼요. 오늘 일단 점퍼를 입고요. 네. 나머지는 점퍼를 입고 왔는데 다 벗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박선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랜만입니다. 요즘 뭐 다른 데서 너무 잘 나가시던데요. 한 아니. 번씩 그래도 역전용사 좀 찾아주시고요. 스페이스도 예.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지각할 뻔했는데요. 지금 충청도에서 정말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우리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얼굴이 좀 탔을 거예요. 목이 저 샤우팅을 너무 세게 해서 오늘은 보은, 영동, 옥천순으로 돌고 간신히 KTX 옥천, 영동선으로 네네. 오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역전용사들은 일요일 날 저녁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지금 대선을 이틀 앞두고 왜 네. 마지막에 영남 그것도 이제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쪽으로 이렇게 향했느냐, 경남까지 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선택했느냐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평일 기준으로 해서 34.7%면 낮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번투표 하루인데 66%가 아직 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66% 중에서 어떻게 이제 배분이 되느냐? 66%에서 그러면 뭐 이제 투표 안 하실 분들 한 20% 잡으면은 이제 46%가 남지 않습니까? 산수인데 46% 남은데 그러면 그 46%에서 23%는 우리가 해야 돼요. 사전 투표가 좀 유리하다고 보면 그 23%를 절대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66%에서 23%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번투표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은 겉으로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우리 강력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드러났는데 여기 66표 안에 들어 계시는 우리 지지자들, 응? 그들은 이미 결집돼 있고 그럼 나머지 저쪽 분들도 이제 결집을 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투표 66%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합니다. 사실 수천 분이 댓글을 오늘 보내주셨는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투표장에 들어가서 뭐 울었다는 분, 뭐 저도 사실 울컥하는 게 있었고 막 찍을 때 혹시 번질까 싶어서 그렇죠, 어디로 그렇죠. 위치를 바꿀까 흔들고 싶어서 좀훅 불고 넣을 때도 이대로 넣었어요. 안 접었어요. 접다가 혹시 또 저쪽에 숫자가 해서 겹칠까봐 인주가. 그러면 불편한 질문 좀 네네. 드리려고 하는데 하세요, 그럼 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보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장보러 간 거예요?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가 없이 아니죠. 박근혜가 왜 거기 갔느냐? 김문수 지지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안 왔어요. 기본적인 상징의 모습이겠죠. 내가 아예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는 김문수를 지지한다라는 말을 안 했다라는 것이 저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김문수 후보 쪽에 분들하고 유영하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지지를 해달라고 했겠죠,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어렵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대통령님, 내가 이쪽에 와보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와보니까, 아니, 우리 김문수 후보도 좋은데, 이거 온 김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얼굴 한번 보고 싶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그렇게라도 좀 해서 한번 바깥 나들이를 출타를 해서 좀 간접적이나마 도와달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 판에 이제 와서 끼기도 뭐 어렵고 정말로 은퇴한 이후에 조용한 삶을 이제 살고 있는데 부탁은 하니까 그럼 김문수 지지라기보다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나를 보고 하고 싶다고 그러면 나는 한번 나가서 대구 시민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투표에는 참여를 하라라는 네. 의도의 있는 대로 말씀이실 그냥 거예요.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안 하면 또 체면이 구겨지니까 나가서 한다. 네. 그러면 뭐 표 결집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국민의힘이든- 그런 말은 못해요 저는. 예, 예. 그렇죠. 국민의힘이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고요. 더불어민주당이든 조심스럽습니다. 두 당이 지금 다 절박한 거는 예, 맞기 예. 때문에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비춰달라라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요청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 지지는 분명 아니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신용환 교수님 평소에 이제 정보통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의 정보통은 전반적인 아니고. 흐름으로 봤을 때 네네. 실제로 양쪽 다 결집이 되고 있느냐, 민주당은 결집이 된다, 보수도 결집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결집도가 양쪽 다 좀 다르다? 저희가 끝까지 정말 긴장하고 세 표가 부족하다 1, 2, 3 운동을 하고 뭐 오늘도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 또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그 긴장도를 늦추는 말씀을 함부로 드릴 수 없는데 분명한 건 저희 진영이 훨씬 더 많이 결집되고 훨씬 더 투표장에 많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건 본투표까지도 이어지리라고 보고 길거리에서 운동하는 오늘도 이제 지나가면서 또 차량에 탑승해서 국힘 운동하는 분들도 봤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요. 일단 외면하고 피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민주당 분들은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런 현장의 어떤 모습만 보더라도 결집도는 저희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 얘기하는 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님을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뭐를 체크를 하고 하느라고 보면 정말 그쪽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강도는 훨씬 더 저희가 좋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또 다 이겼다고 오늘도 다니는데 한 어르신께서 아유 다 이겼잖아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장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호소. 근데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제 힘이 모이고 있으니까 근데 유권자들 예. 우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그렇고 아직 보고 있는 관망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예. 이렇게 호소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정말 간절합니다. 이번 한번 1번 찍어주십시오. 지난번에 2번 찍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한번 끊어가지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1번 꼭 한번 찍어주십시오 하면 훨씬 뭐라 그럴까 듣는 분이 더 이렇게 귀를 솔깃하고 들으세요. 세게 말하는 것보다. 저도 저는 며칠 전- 흡수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혼자 가시면 안 되고요. 빚진 마음으로 한 서너 명 정도 함께 가면 더 좋겠습니다. 자,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 집도 저는 사전투표했고 제 아내는 이제 본투표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럼 50%가 우리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렇게 전략적 선택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길에서 만나도 저는 일부러 본투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끝났으니까. 예. 자, 막바지에 이런저런 이제 결집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이렇게 똘똘 뭉치는데 정반대로 전직 대통령이 나오고 한교안이 사퇴하고 그리고 지금 댓글 조작이 이제 전면적인 수사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방식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다시 나서다. 다시 나서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딱 전쟁 같은 상황이다. 라는 것. 한 표라도 질 수 있다는 것. 야, 이런 이제 초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제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신용환 교수님이 이제 현장에 선거운동 많이 하시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또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제 그 아직도 이준석 후보는 이제 자기는 끝까지 완주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본인들도 계속해서 사전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10%보다 훌쩍 넘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2030이 꽤나 했을 거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고 보면 그러면 거기서 한 뭐 12, 3% 이상 나왔다. 그러면 완주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뭐 10% 언저리 또는 그 밑에 나왔다. 그러면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불꽃이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좀 전에 했죠.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보면 끝까지 그들은 뭐라도 다 하려고 덤빈다. 그렇게 보면 저희도 긴장도를 끝까지 늦추면 안 된다. 물론 단일화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세 지장이 있다 없다 이 문제는 아니지만 뭐라도 하려고 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끝까지 저희 결집도 긴장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현수 선생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당당하게 비전을 통해서 투표한다. 두 번째, 숨어있는 썩은 부패와 기득권과 결전한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자. 세 번째, 열세 지역에서는 새로운 씨앗을 넘어 토대를 마련하는 투표를 하자. 네 번째, 진정한 보수 인사를 통한 통합을 위한 투표는 대한민국이 분열해서 앞으로 국익을 위한 대통합의 국면으로 가야 된다. 정현수 선생님 방송하러 나오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는데 자,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신용환 교수님 말씀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안전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정말 숨죽이고 계속 긴장해서 추적하고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뭐 방탄 이제 유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해왔고 또 이제 그 모종의 세력이 어느 날짜에 노린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고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어느 날짜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당선돼도 끝까지 노리겠다 이런 그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그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조치는 잘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에서 유세단 그다음에 이제 미리 가서 선발대 그다음에 경찰도 이제 선발대가 있고 후보님하고 같이 오는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유세 연단 관리하는 팀 이렇게 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대구에 가보니까 뭐 경찰들이 사전에 한 150명, 200명 정도가 딱 와서 이렇게 이제 폴리스 라인을 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따져보겠는데 경찰이 전격적으로 지금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찰도 매우 발빠르게 했는데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최초 제보할 때 리박스쿨 문제가 많다, 댓글 공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보까지 좀 하셨는데 이 내용 지금 어떤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이제 뉴스타파랑에서 N1번 방부터 N120번 방까지의 그 댓글 공작하는 것들을 오픈한 게 작년 11월 며칠일 겁니다. 저 비상계엄 나기 전이었죠. 오마이에서 처음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3년 전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자료랑 찾고 제가 기록에 있는 것 해서 작년 11월에 이제 뉴스타파랑 같이 이제 보도를 했고 했는데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최근까지도 이런 게 있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뭐 늘봄 뭐 이것도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고 알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홍준표 당시 대표가 이제 막 빨갱이 얘기하라 할 때 제가 정면에서 그나물의 구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튕겨져 나간 거죠. 쫓겨 나가듯이 이제 튕겨져 나가서 유승민 당시 대표가 주도하는 그 바른미래당 후보로 처음으로 선거를 이제 충북 도지사를 뛰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힘에 있지를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경영하고 법학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대해 자기 이제 실전 경험이니까 공직선거법
그 강의를 해달라고 제 멘티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멘토링 예, 예. 운동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받고 공직선거법 강의를 갔는데 제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 수강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 나올 사람들을 교육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을 저는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강사진에 이제 막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극우 인사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럼 수강생들이 다음번에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기억에 2018년도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래 이제 엊그제 뉴스타파 나오고 다시 이제 그 해서 제가 강의록도 찾아보니까 그대로 공직선거법 케이스에 대한 강의인데 그래서 이제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봤죠.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느낌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음번에 총선 등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예. 이상하다 해서 제가 몇몇 기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같이 얘기를 하고 했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들이 나중에 지금 이제 뉴스타파에서 잠입 취재가 일종의 그게 된 거잖아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상 추정한 대로 다 댓글 부대 양성하는 그런 거였구나. 라는 자, 이제 이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영환 교수가 리박스쿨에 2018년도에 강의 한번 갔는데 선거법 저는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강의를 그 했어요. 강의를 그대로 교환도 했는데 그대로 이번에 강의록도 이 가지고 사건이 있죠. 터지니까 야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게 마타도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도 보수단체 엄청나게 강의를 다녔고요. 내용이 중요하다. 두 번째 뉴스타파가 이걸 가지고 이제 잠입 취재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의 기자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저도 친하지만 신용환 교수는 더 친합니다. 바로 봉지욱 기자가 있습니다. 이명성 기자, 봉지욱 기자가 탐사보도 쪽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는 분이죠. 그분하고 늘 신용환 교수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항상 공유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세미나할 때가 있죠. 두 사람만 아는 거 저한테 안 가르칠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거 좀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 이런 거 취재할 때 신영환 교수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의 한 번 한 걸 가지고 야 그때 무슨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 저를 된다고. 욕해요? 사람들이. 아니 댓글로 그 뭐 강의한 거 지금 뭐 해명하라 이런 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차라리 신영환 교수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 주시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이제 바로 신용환님이다 이렇게 또 우리 댓글로 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오해가 있나 보죠. 예.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었어요. 그 예, 예. 시점에서 전혀. 그리고 뭐 그런 극우 인사들하고 어울린 적도 없고 굳이 분류를 하면 아시지만 이제 개혁 보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그래서 이런 댓글 올릴 분들하고 때 좀 조심하시고요. 신용환 교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신용환을 흠집내는 자는 제작이다. 이렇게 또 댓글 주고 계시고요. 신용환 교수님 정보 정확합니다.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수리님은 교수님이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해주셨구나. 이제 리박 스쿨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자 안심하고 믿고 가고 이제 지금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게 예. 자 국힘에서 특정 의원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예. 지지 기자회견도 했다라고 하면 네. 이거밖에 없을 거냐 그러면 지금 일단 리박스쿨만 먼저 예. 보면은 리박스쿨의 이제 그 집단에 그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지주가 있어요. 이론적인 지주.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국가정보대학원의 교수고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MB 때부터 뭐 반대한민국 세력을 뭐 다 없애야 된다. 종북 세력은 쓸어버려야 된다. 그런 걸로 해서 계속 벌써 그러니까는 MB 때부터니까 15년 가까이 된 이야기죠. 그때부터 이 국정원 때 이 책을 쓰면서 쭉 끌고 온 그 사람 그리고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스카이데일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신문 극우 신문. 그러니까는 이희천이 이론가이면서 이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선전지 공식적인 이론 기관지 극우 세력의 기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기관지 및 선전지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행동파 이 기관지 선전지에서 잡아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자그마치 86번이나 칼럼을 써요. 이 희천이가. 그래가지고 계속 나쁜 말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디모나이징이라 그러죠. 이재명 악마.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형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뿌리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리박스쿨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고 리박스쿨은 이제 이런 그 이희천이나 이 국정원 전직들이 만들어놓은 이 이론에 기초해 가지고
인지전을 벌려서 아예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지전과 심리전은 뭐냐면 인지전은 뇌에 작용하는 거예요. 뇌의 판단 능력 자체를 어떤 판단도 극우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은 한순간순간 마음에 영향을 줘서 싫다 좋다인데 인지전은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극우 세력이 말하는 뭐 것은 옳고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해서 뇌가 이렇게 쇠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쭉 양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양성된 사람들 교습소 뭐 강사진을 통해 가지고 댓글 공작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리박스쿨이고 그 배후에 이제 국정원 전직들을 중심으로 한 선전지 기관지로서의 스카이 데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들뿐이냐? 그렇지 않죠. 이들은 지금 종로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거고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TV 등 그 전에 그 정광훈 계열이에요. 예, 예.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양재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쪽에서 그 댓글 공작하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실제 있습니까? 있어. 예. 네. 저희가 지금 그 내란 잔당 선거 공작 저지단.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건물이라고 해서 2개 층 써가지고 댓글 하는 데도 있다. 자, 아까 척도를 양재동 바꿔서. 하나 하셨고 또 어디죠 하나가? 네, 대치동. 지금 아니요, 그 강남 쪽이에요. 예, 예. 그 언저리인데 다른데요, 약간. 양재동입니까? 양재동. 양재도 하나 다른 거 하나. 예. 근데 이게 이 건물에 2개 층을 쓰고 있는데 이미 그 저희가 이 내란 잔당들의 공작 선거 저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국정원하고 전직 국정원에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활동은 줄고 양지회라고 하는 전직 국정원 모임이 있어요. 조직. 저도 그 회원이에요. 그 국정원 관두면 자동으로 회비를 내면 그 회원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과거에는 아예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양지회가 댓글 공작을 막 시켰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 수준 아니고 이 양지회의 전직 간부들이 그 대공수사국 출신 또 덕우회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들과 함께 이 김문수 캠프 쪽에 댓글 공작을 흑색선전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갖고 지금 파악 중에 있고 실제로 누가 하고 있다는 것까지 거의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럼 리박스쿨 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별개예요, 별개. 별개로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 양재동 쪽이고 하나는 다른 데도 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는 한 3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로? 리박스쿨로 해가지고 종로를 해가지고 이제 교육부터 시작해서 댓글 그다음에 스카이데일리와 연관된 어떤 이론 선전 기관지 같은 거 그다음에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우리 학생들 이 깃발 들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보셨어요? 네네. 이게 완전히 히틀러 위겐트 때 하는 그런 행동이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은 율동 가르칠 때 예쁘게 가르치잖아요. 예. 이렇게 막 딱 절도 있게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벌써 세뇌를 하고 있는 그 그룹이 하나 있고 거기에 김문수 TV가 협력 단체로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스카이 데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이 이론을 공급하는 쪽이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국정원 전직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문수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진실대응 전략단인가 뭐 예, 예. 그 단이 있고 그거 말고 또 특정 공간에서 2, 3층을 써가지고 댓글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개 층, 2, 3층이 아니고 2개 층.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리박스쿨, 예. 그다음에 스카이데일리는 지금 엄청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기관지 막 뿌리면서 그 뭐 이게 그 후원도 받고 해가지고 엄청난 장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조중동에 부스가 준다고 할 정도로 스카이데일리로 많이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지의 전직 등을 위시로 해서 캠프에 명함도 확보했어요. 저희가 명함 사진도 몇 개 다 찍어놨어요. 네. 이들은 아예 캠프 안에서 그러한 흑색선전 댓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고 또 하나 그러면 아예 별도로 2개 층을 써가면서 댓글 공작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저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저게 사실이면은 진짜 큰일인 거고 저는 사실 기존 당에서도 비슷하게 인지전과 심리전으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의 게시판을 관리하고 그렇죠. 댓글 관리하고 예. 그다음에 커뮤니티 자체의 댓글과 내용들을 조작을 하면서 예. 한 사람에 대해서 진짜로 악마화를 시키는 걸 경험을 해봤기 예.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 작은 그룹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 만큼 대선을 흔들 만큼 된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심각한 거고 이 인지전과 이 심리전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건들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선거는 진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네네. 오늘 네. 이제 국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장동혁 종합 상황실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나 선거대책이 누구도 관련이 없다. 이거 오히려 민주당에서 역공작하는 거 아니야. 대선 공작 냄새가 풀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제가 저도 이제 3일 동안 지원 유세하느라고 뉴스는 꼼꼼히 못 봤는데 깜짝 놀란 게요.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그러니까 3년 전에 N1번방, N120번방까지 갈 때는 중구난방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냥 생성하고 단톡에 놓으면은 알아서 뿌리고 뭐 일부 이제 중간 일종의 이제 뭐 지시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해서 약간은 그 느낌으로 보면 엉성한 느낌. 그런데 오면서 이제 KTX에서 자세히 이 뉴스를 좀 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다. 그게 이런 걸로 무서워요. 요약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에요. 예, 무엇이든지 한다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여튼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더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허은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번 타겟이 돼가지고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요. 증거를 갖다 대도 네. 설득이 안 돼요. 맞아요. 자 봐라 증거 있잖냐. 내가 이거 한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거고 이렇게 살아왔다.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니들이 다 여기다가 돌 던지고 오물 뿌려놓고 그다음 이것이 오물만 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다 이야기를 해도요. 거기는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으로 이 뇌가 이미 딱 끝나버린 거예요.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심각한 거.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예, 맞습니다. 참 고통스러웠을 예. 거예요. 응? 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대선 막바지에 무슨 댓글 공작이냐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고 오늘 박선원 의원 말씀처럼 이거 외에도 다른 데도 2개 정도 추정되는 증거가 있다. 이거 뭐 경찰이 전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으로 본인의 뭔가 이런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썼느냐 이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게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공익 제보가 절실하다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좀 드리는 것이 분명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이런 내용 아시는 분들은 민주당이나 또 언론에 공익 제보를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의 민의 그리고 여론 민심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누군가 공작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적중해서 가장 악질적인 수단이다라는 건 이제 반드시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퇴적선이 이제 망정이지. 자 대선 결과에 이제 이렇게 되면 보수 결집을 촉발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런 짓까지 지금 벌이느냐? 라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외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네. 모르는 거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경찰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박선원 의원님이 지금 확인하신 바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마 어느 누구도 안 믿을 가능성이 있죠. 이미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안 믿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선 선거에서는 이제 막판에 오면은 이거 이제 강화라고 해요. 자신의 생각을 강화한다. 우리 인포싱한다. 해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 지지자들을 강화 결집시키는 거 저쪽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층이나 관망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근데 관망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 동요 노래 불러주고 동화 읽어주고 위인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걔들한테 야 너희들 학교에서 배운 거 다 틀릴 수 있으니까 사실 역사는 이래 해서 내 아이를 보냈는데 거기서 지금 정치 세뇌 공작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엄마들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내냐고요.
자,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종교단체들도 연계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이념단체, 극단 세력들이 뭔가 배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저기 이 리박스쿨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협력교체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유민주연구원이라고 원장 유동열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계속 이제 국정원하고 연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 우리 민주진영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기사나 이런 주장만 해오던 사람인데 이 유동열이 협력업체로 돼 있어요 또 리박스쿨하고. 그러니까 이게 리박스쿨에 그냥 뭐 그 대표 여성 대표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이 엄청난 세력하고 연관이 돼 있고 요 뒤에는 또 누가 있냐면은 이천 그다음에 유동열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본 극우파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홍모 씨가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은 일본에 우리가 보낸 국정원의 주일 공작관 출신인데 은퇴하고 아예 거기서 일본 극우 이론을 국내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러한 그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제공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뒤에는 결국은 김문수가 왜 그 말을 했어요? 갑자기. 예? 우리나라의 과거에 독립운동 1000명도 안 됐다. 스스로 독립할 능력도 없었다. 우리 그 당시에 조선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이런 말을 갑자기 왜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 흐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친일 매국 행각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거. 네, 맞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게 이제 이런 측면이죠. 그 기존에 공개했었던 N1번방 뭐 N120번까지 이 부분은 만들어진 거에 대한 배포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 문제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엊그제 뉴스타파에서 지금 공개한 이 부분은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극소수의 몇 명이 이재명 후보를 흑화하기 위해서 3년 전에는 예를 들어 그런 만화 같은 게 보면 악마로 이재명 후보를 맞아요, 그려놓고 맞아요. 저 윤석열은 좋은 뭐 양처럼 그리고 이제 늑대처럼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해서 소수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에 주력했다고 퍼나르기 보면 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예, 지금은 이건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댓글을 직접 다는 사람이 몇천 명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거는 무섭고 정말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 하나 표로 한번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양측에 어쨌든 결집된 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지금 지지하고 그 2번을 지지하던 이런 사람들은 오늘 뭐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바꿨다고는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약한 어떤 강도로 소위 이재명 후보 흑화에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넘어가서 약하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일부 바뀔 수 있겠죠. 아, 이게 조직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흑화를 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단 하나도 호재가 없는데 악재투성인데 전직 대통령이 나왔다. 황교안이 그만뒀다. 지지한다. 자, 댓글 공작 수사받고 있다. 이것들은 제정신을 도대체 가지고 있는 집단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현재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 얻는 걸 좀 제쳐놓고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보수 세력이 30%, 40%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면 자, 국민들이 5,200만 명 같으면 그러면은 한 40% 보더라도 2천만 명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도 지금 표가 몰린다. 자, 결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 뭐 객관인지 주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 의원님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그때도 일종의 이제 그 극우화의 일진 광풍이 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극우 이념과 노선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속된 말로 이제 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민주진영을 그냥 확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해체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등장한 게 윤석열이고 그 윤석열이 등장해서 3년 내에 한 게 이거예요. 윤석열이 뭐를 했습니까? 경제 살리기를 했습니까? 국민통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민주진영이나 이 합리적인 그 개혁 세력까지 다 뭉뚱거려 가지고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일관되게 지난 3년이 온 거고 예. 그러면서 항상 병행됐던 게 친일 매국 행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 속에서 꿈틀꿈틀 하다가 이게 한번 폭발해서 윤석열로 나왔던 그래서 정권을 잡은 이 세력 뭐 김태효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어 통일부 장관 하는 김영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노동부 장관 김문수까지 전부 친일이잖아요. 극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극우도 민족주의적 극우가 있어요. 민족주의적 극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극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스스로 해방할 능력도 없고 경제적으로 뭐 조선의 밑으로 들어갈 수 없고 독립할 능력도 없고 조선시대에는 일본 국적을 가졌고 앞으로 일본하고는 뭐 협력 아니라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자들이 지난 3년 동안 구축해왔던 게 폭발한 거예요. 근데 네. 그 3년 속에서 예산까지 지금 동원됐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정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인지전하고 이제 심리전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에 많은 신경을 좀 쓴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아니 전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이 말씀들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인지전에 당했어. 머릿속에 예, 예.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투표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야 이게 수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중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거시 미디어든 어딘가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줘야 된다. 네. 아니면은 진짜로 지금 국힘에서 말하는 대로 뭘 덮기 위해서 가짜로 지금 조작하는 거다라는 그 프레임에 또 잡힐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로 수사 제대로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쭉 밀고 가는데 네. 여전히 이제 누구를 찍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네. 한 이틀 정도 이분들 설득해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설득할 것인지 본인 논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호불호는 다음 문제인데 지금 내란을 일으킬 이런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무지몰각한 행위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군사 통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최소한 이 세력이 복귀할 거냐 귀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가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른 선택은 없어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2번은 내란 세력이에요. 2번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내란 우두머리가 버티고 있어요. 내란 세력이 다시 귀환합니다. 지금의 이 상태가 계속된다. 악화된다. 이 선택이냐 아니면 이걸 일단 단절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라도 할 거냐. 그리고 믿든지 말든지 다 문제지만 새로운 기회를 한번 노려볼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미워하고 못 믿겠다. 좋은데 그러면 2번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거는 판단이 쉽게 될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내란 세력에게 다시 넘어가는데 그럼 나 정책 성향 없는 사람인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아무리 이재명이 민주당 싫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알리자.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분들이 실제 자식들이요 부모한테 전화했어요. 네. 이번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댓글이 폭발해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 그렇게 했다. 맞아요, 경남인데 맞아요. 네. 대구 경북인데 이제 이러면서 조금 전에 중도층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를 이제 남아 있는 이틀 동안 좀 제대로 이제 민주당 그렇죠.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 번만 1번 찍어 주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3년에서 경제는 죽었고 외교 참사였고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다 흔들리고 친일 매국으로 흔들리면서
그러면서도 온갖 부정부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를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쓸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노상원이가 떠올랐다니까요. 인지전후 되면 노상원이 5, 6천 명 죽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3년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윤석열이가 실패했던 비상계엄이잖아요. 성공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이제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기 때문에 윤석열 3년이 앞으로 김문수, 윤석열, 뭐 정광훈, 김건희의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으로 5년은 우리는 이제 면허증 받았다. 뭐 파면했고 뭐 헌법재판소 난리쳤는데 결국은 국민이 우리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쿠데타고 뭐고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재명 후보께서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는 말씀하셨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이 내란 세력들, 친위 쿠데타 세력이 얼마나 넓고 깊게 포진했는지 그들이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서 여기까지 버티고 했던 거에 그 이면에 뭔가 믿는 구석이 뭐지 도대체 저도 그 코드를 해석하려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풀리는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공개되는 것들을 보면 그쵸. 이렇게 선수층을 두껍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 그리고 윤이 계속 청년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청년에 대한 애정이 사실상 없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청년 하고 왔던 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동안 거죠. 투자해놨고 네네. 이제 이걸 거둘 때가 됐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말 뿌리 깊게 받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통합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네. 그런데 법에 저촉되는 거 지금 이런 불법과 어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특검 등등을 해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런 걸 봉합하고 통합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건 아주 잘 개념 정립도 하셨고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딱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강력하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또 지지하는 사람대로 이 에너지를 식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에 흔들리는 분, 오늘 제가 6표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20대 청년 한 사람도 안 가려고 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동의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뭔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정하지 못한 분들 그래도 찾아가지고 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의 손에 모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좋은 대한민국 다시 우리가 만듭시다. 눈꽃만한 이익도 우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잘 되면. 그렇죠. 그렇게 가서 이재명과 함께 정말로 국민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이재명 우리 믿고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원도 한도 욕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3년 갖고 안 되니까 네. 딱 한번 바꿔만 보자 그거지. 그리고 후보가 늘 강조하는 거 가다가 유세할 때 국민들이 항상 뒤돌아보는 거. 빨간 당, 파란 당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하나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 맞아요. 함께 만듭시다.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해. 저쪽 당 찍으실 분도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는 말이 이 말이에요. 후보의 말. 자, 박선원 의원의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지켜주겠다는 그분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하면서도 마지막은 제가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님, 국민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국민 여러분께. 그렇게 이제 박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감동적이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이제 되돌아가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이제 오셨으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 오셨다고 환영하는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신용환 교수님도 청년시절 신용환으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거 그대로 하십시오. 그럼요. 오늘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원 TV 요즘 48만 7천 명 정도 돼 있대요. 예,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는 분들의 구독, 좋아요를 위해서 박선원 TV 많이 해주시고요. 예. 신용환의 직관 TV는 스픽스를 통해서 계속 덕분에 좀 많이 올라가고 늘었습니다. 있습니다. 허은하 TV도 있습니다. 허은하 TV도 해주십시오. 오늘은 스픽스는 좋아요만 해주시고 구독하지 마십시오. 세 분이 이렇게 이재명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가고요.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축원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중요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의외로 말씀 투표할 생각 드리고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사전 투표 하셨어도 주변에 계속 권고하셔야 맞아요, 됩니다. 네. 맞아요. 세 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오늘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하다가 맞아요. 오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더 좋은 나라 만들자. 오늘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오셨던 분들, 울산 광장에 오셨던 분, 부산역 광장에 오셨던 분, 안동에 나와주셨던 여러분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역전용사들이 그 애국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국내외에 계신 여러분들, 김도희 선생님, 미국에서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전에 하면 용사들하고 이재명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예. 역전의 용사들 용사들 이재명 이재명 화이팅!